솔직히 교정으로 치료가 되면 교정으로 하시라고 당연히 말씀드려요.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을 했지만 수술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주걱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억지로 교정으로 하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다 날리는 거죠. 원장님, 그 주걱턱 치료 그 교정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무조건 수술해야죠. 이뻐지는. 농담이고 주걱턱이라고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교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를 수술로 해야 되느냐 교정으로 해야 되느냐, 그 경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매우 많지요. 하지만 한 가지, 무조건 다 비수술 교정 치료로 된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주걱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원장님들이랑 상의를 잘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 교정으로 안 되면 무조건 양악수술로 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교정 안 되면 무조건 양악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런데 말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양악수술이 무엇이냐. 양악수술은 위턱이랑 아래턱을 같이 움직이는 걸 양악수술이라고 해요. 주걱턱의 경우에는 위턱이 꺼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턱이 나와 있는 경우도 주걱턱이에요. 그게 전후방적인 상호 위치 차이 때문에 턱이 나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턱은 그대로 위치하고 아주 좋아요. 비대칭도 없고, 그러면 아래턱만 수술해도 되겠죠. 그러면 하악 수술. 그리고 아래턱은 그대로인데 위턱이 꺼져서 주걱턱으로 보인다, 비대칭도 없다, 그러면 위턱만 앞으로 꺼내서 겨울 맞추면 되겠죠. 그것은 상악 수술. 이렇게 상악 수술, 하악 수술이 하나만 해도 되는 거를 편악수술. 그래서 편악수술 말고 둘 다 하는 거를 양악수술. 그래서 주걱턱이라고 무조건 양악수술, 교정으로 안 된다고 무조건 양악수술,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걱턱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죠. 위턱이 좀 꺼져 보이고 아래턱이 좀 튀어나와 보이고,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먹는데, 위턱이 좀 꺼지고 아래턱이 나오면 이렇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이대로 있지 않아요. 아래 치아는 이렇게, 위치하는 앞으로 이렇게 뻗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하지만 이게 너무 크면은 앞뒤 차이가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 교정이라고 해서 아래 치아는 바깥쪽으로, 위에 치아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술 전 교정을 하죠. 그 이후에 요것을 이렇게 맞추는 것을 양악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걱턱이라고 하면 주걱턱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위턱도 꺼져 있고 아래턱도 나와 있고 비대칭이랑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턱 끝도 좀 줄이고 앞으로 빼고, 이런 윤곽 수술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치아 교정하면 1년 정도 걸린다던데, 교정 없이 바로 수술하면 안 되나요? 요즘에는 학문이 많이 발달하고 장치들도 많이 발달하고 기법들도 많이 발달해서 선수술이나 조기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선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최종적으로 최종 수술 기간이 좀 줄어든다는 점, 환자분이 불편한, 그리고 바로 환자분이 원하는 얼굴로 심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체 치료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런 이유로 환자분들이 원해서 선수술이나 조기 수술이 매우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당연히 선 교정을 통해서 치아의 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완벽히 잘 맞출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수술을 하시는 게 계획상으로나 예우상으로나 그리고 수술 후 안정성 면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원하신다고 해서 선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경우에만 선수술이나 조기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 교정할 때는 무조건 발치하라던데, 그 수술할 때도 치아 발치를 꼭 해야 되나요? 교정하면서 치아 발치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치아 하나가 한 6, 7mm 해요, 공간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앞에 이를 좀 집어넣거나 이렇게 삐뚤빼뚤 해가지고 공간이 부족한 치아들을 좀 펴거나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수술 전 교정을 할 때 발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발치나 뭐 수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죠. 하지만 이제 수술 계획상 발치를 하는 게 더 이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발치를 합니다. 왜 수술을 할 때 발치를 하는 게 조금 덜 할 것 같을 수도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에 치아가 이렇게 뻗어져 있을 때 교정을 했을 때 요거를 이 위에 치아 뻗어진 치아를 넣으려면 치아 공간이 뒤에 있어야 되고 그 공간대로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턱 교정 수술을 하면은 윗턱 전체 턱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치아의 각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치아 교정에 비해서는 발치의 빈도가 조금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걱턱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교정으로 되는 케이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 그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겠죠.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본인이 이제 혼자서 진단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제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요즘 이제 교정치과나 턱교정 수술하는 병원의 전문의에게 가서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술을 하기로 아니면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요즘에는 턱교정 수술 자체가 워낙 기술도 발전하고 워낙 안전해졌기 때문에 큰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